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분쟁,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중도금을 미리 넣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기에 좀 문제가 많이 됐냐면요. 제가 특히 2020년, 2021년 이즈음에 이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을 했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특히 이때는 원고로서의 수행, 피고로서의 수행, 각각 사건들을 많이 수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중도금을 미리 집어넣느냐? 이거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벌어질까요? 아까 2020년, 2021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부동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했었던 때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수인도 이제 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어떤 매수인한테 집을 팔기로 계약금은 주고 받았는데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옆집 아주머니는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았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배액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민법 조문이 민법 565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계약금 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계약금을 이제 교부를 했을 때는 그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 있고 계약을, 그리고 수령한 사람은 그 배액을 배상한 다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이행의 착수라는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양쪽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있고 내 옆집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나는 예를 들어서 15억 원에 이거를 샀는데 내 주변에 이 주변에 또 집을 산 사람이 보니까 17억, 18억 원에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계약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중도금을 미리 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이행의 착수라는 개념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도금을 입금을 한 순간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행의 착수라는 게 일단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이행 행위의 일부분을 하거나 그 이행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제 행위를 한다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한 이제 그런 행위를 이행에 착수했다고 이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을 입금하는 행위, 이거 자체는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도금을 이제 미리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 측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만약에 중도금을 12월 30날까지 중도금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왜 12월 15일에 네 맘대로 중도금을 입금해? 이거는 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또 그때 찾아오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매도인이랑 매수인이 정말 이 문제로 많이 찾아오셨고 제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이런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의 분쟁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매도인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 30날 중도금을 입금하기로 했으니까 12월 15일에 입금한 중도금 입금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중도금을 미리 입금해도 중도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행의 착수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하실 게 그 당시 분쟁 과정에서 좀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또 문제가 됐던 게 만약에 중도금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도금을 그 절반밖에 입금을 못했어요. 1억 원 혹은 8천만 원 이렇게 입금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전부 중도금을 다 입금한 게 아니니까 이게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것들이 다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일부를 입금하더라도 당연히 이행의 착수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입금하더라도 이행의 착수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미리 일부를 입금하더라도 이행의 착수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 그런 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원고로서 혹은 피고로서 또 수행했던 사례가 다 있는데 원고로서는 우리 의뢰인이 먼저 중도금을 일부 밀어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소액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만약에 뭐 중도금이 2억이라고 아까 쳤잖아요. 근데 2억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2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뭐 거기에서 우리가 뭐 8천만 원, 1억 이렇게 이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를 해달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는 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그 당시 좀 인천에 어떤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피고였던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우리 집을 빨리 이제 등기를 해줘라. 우리가 지금 이거 매매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할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제가 사안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우리 의뢰인이 이미 배액 배상을 마친 상태였는데 배액 배상을 공탁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도금 명목이라던가 이제 그런 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당연히 공탁을 우리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탁 아무도 모르게 딱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의사표시를 먼저 하셨고요.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거는 이제 마곡의 어떤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 팔고 싶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고 배액 배상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부동산에도 전달하고 본인의 핸드폰으로도 전달을 하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매수인 쪽에서 그리고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계좌번호, 그러니까 배액 배상을 할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공탁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공탁일이 더 빨랐어요, 여러분. 중도금이 들어온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적법한 해제가 된 거겠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라는 이제 소송을 우리 의뢰인이 소장을 받았을 때 피고로서 응소를 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해제됐다는 걸 확인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행의 착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다, 내가 매도인인데 이 매수인이 중도금 일자는 꼭 지켜서 입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 좀 생각 좀 해보게, 혹시 배액 배상 할지 말지, 기습적으로 밀어넣는 거 받고 싶지 않다, 이러신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 특약에 써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중도금 지급일이 12월 30날인데 그 하루라도 전에 중도금을 입금하는 거는 우리가 이행의 착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특약을 넣어두시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미리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제가 2020년, 2021년에 원고로서 혹은 피고로서 또 수행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부동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으로 좀 남겨봐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